여러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확 닫아버리겠다고 호통치던 이란을 기억하십니까? 미군 항공모함을 향해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던 그 맹렬한 기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외교 무대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콧대 높던 이란의 외무장관이 테헤란 공항까지 허겁지겁 달려나가 도널드 트럼프가 특사로 보낸 파키스탄 장군을 마중하며 사실상 이제 그만하자는 항복에 가까운 메시지를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지정학적 미스터리가 하나 발생합니다. 미국은 이란 본토에 단 한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도 쏘지 않았습니다. 모래바람 휘날리는 대규모 지상군 투입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고요한 아라비아에 위해 군함 몇 척을 무심히 띄워둔 것이 전부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총성 한 번 울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구 8천만의 군사강국 이란이 불과 36시간 만에 백기를 들게 된 걸까요? 이 소리 없는 전쟁의 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먼저 상식을 뒤엎는 기이한 숫자 하나부터 파헤쳐 봐야만 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이란이 원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무려 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전쟁 발발 이전보다 오히려 40%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상식적으로 심각한 군사적 긴장과 제재의 수렁에 빠진 나라가 돈을 더 잘 벌고 있다니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이 데이터를 처음 접했을 때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경제지표의 장막을 걷어내면 이란 민중들이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는 피눈물 나는 참혹한 현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역대급 수입의 실체는 사실상 국가 경제의 척추를 갉아먹는 역대급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 분석한 이란의 국가재정 손익분기점은 국제 유가기준 배럴당 121달러입니다. 즉 최소한 이 가격을 받아야만 8천만 국민을 위한 식량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가 살림을 간신히 굴러가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란이 유일한 큰손 고객인 중국에게 밀어내기식으로 팔아치우는 원유 가격은 배럴당 60달러, 남짓에 불과합니다. 국가 생존에 필요한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의 나라의 피와 살을 헐어내어 팔고 있는 격입니다. 직관적으로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매달 은행 이자와 유지비로 100만 원씩 나가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군겨지책으로 세입자에게 월세 50만 원만 받고 공간을 내어준 뒤 우리 건물에 세입자가 40%나 늘었다며 축배를 드는 것과 똑같은 기형적인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군사적 충돌의 위험 때문에 유조선의 해상보험료와 용선료는 평소의 두세 배로 폭등해 버렸습니다. 헐값에 팔면서 운송비는 폭탄을 맞는 이 이중고 속에서 이란 정부의 회계장부는 겉만 화려할 뿐 속은 텅 빈 상자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국가 수입 구조는 곧바로 이란 서민들의 밥상 물가를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화 곳간이 비어가면서 수입 물가는 폭등했고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은 평범한 빵과 양고기를 사기 위해 며칠치 일당을 쏟아부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장에는 내일 당장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질까 두려워 암달러 상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의 긴 줄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치명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이란은 대체 왜 이토록 굴욕적이고 파괴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오직 중국이라는 단 하나의 국가의 목을 매달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단순히 가격의 문제를 넘어 이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더 지독하고 치명적인 국제금융의 덫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사회라는 냉혹한 정글에서 공짜 점심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란의 기름을 계속 사주는 이유는 단 하나, 압도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고는 내 기름을 사줄 곳이 지구상에 없잖아 라는 이 서늘한 무언의 압박은 현재 이란의 목을 조르는 가장 치명적인 올가미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의 원인은 단순히 반토막난 기름값에 있지 않습니다. 자, 문제의 핵심은 바로 결제수단이라는 금융의 덫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에게 원유 대금을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지급하거나 심지어 자국의 공산품으로 뜨는 물물 교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란의 숨통을 끊어놓는 치명상일까요? 이란이 러시아에서 첨단 무기나 드론 부품을 사올 때 결제해야 하는 돈은 기축통화인 탈러입니다.
이웃 중동 국가에서 식량을 수입할 때도 유럽에서 생명에 직결된 의약품을 들여올 때도 오직 달러만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무역 결제망에서 위안화는 여전히 한계가 명확한 반쪽짜리 무기에 불과하니까요. 결국 지금 이란의 상황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중국이 구명조끼를 던져주긴 했는데 그 조끼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구명조끼를 입고 생존해 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바닷물이 스며들며 가라앉고 있는 형국이죠. 이란 수뇌부도 마침내 이 기둥이 썩어가는 집의 실체를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중국의 바지가랑이만 붙잡고 연명하다가는 국가 경제가 통째로 거덜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유 말고 다른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오면 되지 않겠냐고요? 맞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시멘트, 플라스틱, 최고급 피스타치오와 화려한 양탄자까지 연간 940억 달러 규모의 비석유 제품을 필사적으로 수출하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책적 병목과 지정학적 제재의 한계가 또다시 이란의 발목을 잔인하게 낚아챕니다. 아무리 질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그것을 해외로 실어 나를 바닷길이 막혀버리면 수출품은 항구의 산더미처럼 쌓여 썩어가는 악성 재고로 전락할 뿐입니다. 실제로 미국 중부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은 이란 경제의 90%는 바다 무역으로 굴러가며 우리는 불과 36시간 만에 그 통로를 완전히 끊어버렸다고 서늘하게 선언했습니다. 이틀도 차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 8천만 인구가 기대어 사는 경제의 심장박동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대체 트럼프와 미 해군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총 한 발 쏘지 않은 채 어떻게 단 36시간 만에 이란의 거대한 해상 물류망을 완벽하게 마비시켜 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가장 뼈아픈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흔히 언론에서는 미국이 세계 석유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군사적으로 꽉 틀어막았다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틀린 분석입니다. 트럼프의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으로는 발끝 하나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비좁은 해협 안쪽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자랑하는 지대함 고속 미사일과 자폭 드론, 그리고 기뢰가 촘촘하게 깔린 사정권, 이른바 킬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미 해군이라 할지라도 수조 원에 달하는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긁혀가며 굳이 적의 안방 깊숙이 들어가 피 흘리는 진흙탕 싸움을 벌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은 대체 이란의 어느 급소를 조용히 틀어준 것일까요? 지도를 넓게 펴놓고 물동량의 흐름을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좁디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오면 비로소 탁 트인 넓은 바다, 즉 오만만과 아라비아 해임의 입구가 펼쳐집니다. 이란 항구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화물선과 유조선은 예외 없이 100% 이 넓은 바다 길목을 거쳐야만 합니다. 미 해군은 위험한 좁은 해협에는 얼씬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빠져나오는 훨씬 안전하고 넓은 바깥바다에 진을 치고 이란발 선박만 한 척씩 골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해상 전략의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전술, 이른바 역봉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출퇴근하는 도시에 직관적으로 비유해 볼까요? 적을 고립시키기 위해 한강의 모든 다리를 요란하게 폭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서울을 빠져나가는 경부고속도로의 톨게이트 요금소 한두 곳만 미군이 꽉 쥐고 통제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서울 안에서 아무리 훌륭한 반도체나 자동차를 산더미처럼 만들어 쌓아둔다 한들 밖으로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대한 수용소이자 쓰레기장이 되어버리니까요. 손자병법이 말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의 최고 경지가 20일 세기 중동의 바다 위에서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치밀한 작전에서 진짜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공포는 무력의 크기가 아닙니다. 미 해군이 이란 유조선을 발견하면 즉각 한 포를 쏘거나 어뢰로 격침시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레이더망에 포착된 유조선에 아주 조용하고 건조하게 단 한마디의 무전을 날립니다. 당장 항로를 돌려 출항했던 너희 항구로 그대로 회항하라. 총성 한 번 울리지 않는 이 고요한 무전 한마디가 어떻게 한 국가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끔찍한 연쇄 붕괴의 도미노를 쓰러뜨리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미 해군이 이란 배를 강제로 납포해버리면 복잡한 국제해양법 분쟁이 터지게 됩니다. 한 포를 쏴서 격침시키면 인명피해가 발생해 명분 없는 전면전이 다시 시작되겠죠.
그런데 물리적 타격 없이 그저 조용히 회항하라고만 지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뱃머리를 돌린 유조선은 목적지를 잃고 바다 위를 무기력하게 떠돌며 막대한 연료비만 허공에 태우게 됩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한 악몽이 없습니다. 전쟁 프리미엄이 붙은 천문학적인 보험료는 매일매일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화물주는 납기 지연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번 미군의 회항 통보를 받아 블랙리스트에 낙인 찍힌 배는 영원히 다음번 운송 계약조차 따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시장의 정육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기 장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옆에 선 경찰이 고기를 사려는 손님들 귀에 대고 은밀하게 저 집 고기 사면 당신 세무조사 털릴 수 있어요 라고 속삭이는 격입니다. 물리력을 쓰지 않았지만 결국 아무도 그 고기를 사지 않게 되고 진열대의 고기는 까맣게 썩어갑니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란산 원유 자체를 건드리면 내 회사가 망해버리는 저주받은 화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쯤 되면 기술 낙관론자들이나 이란을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비웃으며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박자동 식별 장치 AIS를 그냥 꺼버리고 유령선처럼 몰래 밤바다를 빠져나가면 그만 아닌가요?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그림자 선단은 위치 신호를 교란하는 스푸핑 기술을 활용해 제재를 회피해 왔으니까요. 미티스 스타라는 유조선이 무려 11일 동안 가짜 위치 정보를 쏘며 미군의 감시망을 농락했다는 무용담은 한때 그들의 자랑거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21세기 현대전의 촘촘한 디지털 올가미를 너무 순진하게 얕봤습니다. 지금 하늘에는 무인 정찰기와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뿐만 아니라 극도로 고도화된 AI 영상 분석 알고리즘이 탑재된 군사 위성들이 지구의 바다를 실시간으로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선장이 아무리 GPS 전원을 끄고 숨죽여도 우주 궤도를 도는 미군의 위성은 배가 바다를 가르며 만들어내는 고유의 파도 물결 패턴과 그림자의 미세한 모양만으로 저건 만재 상태의 이란 유조선이다 라고 정확히 판별해냅니다. 과거 지중해에서 국기만 바꿔 달고 도망치던 해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구 반대편 인도양까지 끝까지 추적당해 납포당하는 피할 수 없는 감시의 그물망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턱 밑까지 조여온 이 숨막히는 해상 봉쇄와 기술적 압박보다 이란의 최고의 수뇌부를 더욱 깊은 절망과 공포에 빠뜨린 진짜 치명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이 완벽한 물리적 차단과 동시에 던진 이란의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무자비하게 끊어버린 외교적 체스판의 한 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다 위에서 펼쳐진 완벽한 기술적, 군사적 봉쇄망은 사실 트럼프가 준비한 거대한 체스판의 한쪽 구석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한 수는 바로 외교 무대에서 은밀하게 세팅된 이슬람마드 협상이라는 덫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역사적 협상은 제네바나 오슬로 같은 서방의 중립국에서 열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지정학적 상식을 깨고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람마드를 회담장으로 콕 집어 선택했습니다. 장소 선정의 정치적 감각도 번뜩였지만 진짜 핵심은 양국 사이에 앉힌 중재자라는 인물의 무게감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 아심 무니르입니다. 트럼프가 공개석상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야전사령관이라며 치켜 세웠던 핵심 측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니르가 과거 파키스탄 군사정보국 ISI 국장을 지내며 극도로 폐쇄적인 이란 혁명수비대 수뇌부와 오랜 세월 깊은 사적 네트워크를 구축해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에게도 가장 믿음직한 친구이자 이란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지구상에서 미국 수뇌부와 이란 군부 실세 양쪽 모두와 직통 전화를 할 수 있는 인물은 사실상 무니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왜 넥타이를 맨 외교관들을 다 제쳐두고 굳이 군인을 협상 테이블의 심판으로 앉혔는지 그 치밀한 의도가 엿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지난 4월 11일 무려 46년 만에 기적 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철천 지원수로 지내며 단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던 미국과 이란의 최고위급 대표단이 한 방에 마주 앉은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J.D. 벤스 부통령이 직접 날아갔고 이란은 칼리바프 국회의장이 대표로 나섰습니다. 무려 21시간 동안 피 말리는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협상은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
미국은 향후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완벽히 중단하라고 강요했고, 이란은 핵은 우리의 주권이므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맞섰기 때문입니다.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며 협상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란 대표단은 강대국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며 의기양양하게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4월 13일, 트럼프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둔 지옥문의 스위치를 눌러버립니다. 21시간의 대화가 끝난 직후 말뿐인 경고를 넘어 이란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리기 위해 발동된 그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협상 결렬 선언이 무섭게 곧바로 그 무시무시한 해상 역봉쇄 작전을 전면적으로 발동해버렸습니다.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면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 똑똑히 보라는 서늘한 최후 통첩을, 외교적 수사나 말장난이 아닌 숨통을 직접 쥐어짜는 실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4월 15일, 중재자 무니르 장군이 최후의 메시지를 품고 다시 테헤란으로 날아갔습니다. 미국이 던진 휴전 만료일은 4월 22일. 이란 수뇌부에게 남은 생존의 골든타임은 이제 일주일 남짓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이란은 점잖은 립서비스만 남발할 뿐 실질적인 물리력은 행사하지 못하던 유럽 국가들을 향해 종이 호랑이라며 대놓고 조롱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호랑이인 트럼프가 날카로운 경제적 발톱을 들이밀며 국가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시작하자 맹위를 떨치던 이란의 태도는 단숨에 180도 돌변합니다. 그 굴욕적인 변화의 증거는 이미 이란의 참혹한 경제 지표와 서민들의 무너진 일상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그럭저럭 버티던 이란의 화폐, 리알화의 가치는 봉쇄 발동 단 한 달 만에 무려 15%나 수직 폭락했습니다. 테헤란 바자르 한복판에서는 상인들이 술에 한가득 실은 리알화 지폐 다발을 끌고 와서 가치가 보존되는 달러 몇 장으로 제발 바꿔달라고 환전상 앞에 애원하는 비참한 영상들이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원유 수출 수입이 정부 전체 예산의 45%라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에서 그 젖줄이 단 며칠 만에 사실상 제로로 말라붙으면 어떤 참사가 벌어질까요? 국가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인 공무원들의 월급, 총을 든 군인들의 급여, 그리고 빈민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식량 보조금 지급이 일제히 멈춰섭니다. 시장에 빵이 사라지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 끝에 몰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권 자체를 뒤엎는 거대한 민중의 폭동입니다. 절대 권력을 쥔 지도자들에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국의 미사일보다 수백 배의 더 끔찍한 공포는 바로 굶주림에 분노한 성난 자국민들의 거대한 물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란이 보여주는 고분고분한 유연함은 결코 평화를 사랑하는 인도주의적 선의가 아닙니다. 살같이 타들어가는 경제적 고통 속에서 정권 붕괴만은 막아야 한다는 철저하고 냉혹한 생존 본능이 발동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지구 반대편 중동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이 피말리는 지정학적 체스 게임과 달러의 흐름은 당장 내일 아침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밥상 물가와 통장 장외에 과연 어떤 무서운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번 사태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국제정치의 서늘한 민낯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정학적 평화는 감동적인 연설이나 도덕적인 호소에서 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지갑을 꽉 쥐어짜고 달아날 퇴로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치밀하고 냉혹한 계산에서 비롯된다는 것.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것이 바로 21세기 강대국들이 지배하는 게임의 룰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체스판의 큰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역봉쇄 작전은 단순한 바다의 차단이 아니었습니다. 적군의 배 한 척 격침시키지 않고 조용히 돌아가라는 점잖은 무전 한마디로 이란의 돈줄과 자존심을 동시에 묶어버린 완벽한 지정학적 체크메이트였습니다. 이제 이란 앞에는 단 두 갈래의 길뿐입니다. 끝까지 중국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자국 화폐가 온전히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4월 22일 데드라인이 오기 전에 굴욕을 삼키고 협상 테이블에 도장을 찍을 것인가? 그리고 이 먼 이국당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나라 뉴스가 아닙니다. 21세기 전쟁은 눈에 보이는 미사일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금융 계좌와 물류망으로 승부가 납니다.
당장 대한민국은 국가 원유 수입량의 무려 70% 이상을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을 통해 들여오는 절대적인 에너지 의존 국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극기를 단 수십 척의 초대형 유조선들이 그 긴장감 넘치는 바다 위를 아슬아슬하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보이지 않는 수싸움으로 중동의 바다가 흔들리면 그 거대한 나비 효과는 가장 먼저 우리 동네 주유소의 기름값 표지판을 갈아치웁니다. 뒤이어 해상 운임과 수입 물가가 폭등하며 여러분의 식탁 위 밥상 물가를 무자비하게 덮치고 수출 기업들의 뼈아픈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우리가 피땀 흘려 일한 월급 명세서의 실질 가치를 갉아먹게 됩니다. 무기 없는 금융과 물류의 전쟁 시대, 과연 우리는 이 소리 없는 붕괴의 파도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낼 튼튼한 방파제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깊고 숨겨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국제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읽는 데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벼랑 끝에 몰린 이란의 빈자리를 노리고 은밀하게 해상 패권을 쥐려는 또 다른 중동의 포식자, 그 충격적인 내부 스토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